이걸 하면서 느낀 점은 사람들이 모습 공식이 정말로 기초가 안 되면 공부를 아무리 한다 해도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모습 공식이 정말 84,000번문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얼마나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 새말기도 모습 공식이 안 되면 새말기가 되겠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림선언에 오면 적어도 모습 공식을 1년 이상은 막 기본적으로 하고 1년 해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지만 그래 3년은 해야 됩니다. 사실은. 모습 공식 3년은 해야 아이고 모습 공식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습 공식 하면 그 변하는 거 다 아는데 이래 생각을 해요. 변하는 게 얼마나 진리인지 모르고. 그래서 내가 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불 지금 현재 뭐야? 내가 듣는다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듣는다라는 것이 듣는 거는 이 소리를 듣는 것이니까 소리가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듣는다 하고 처음에는 잘 안 되죠. 이게 듣는 것이 말할 때 하고 잘 안 되지만 자꾸만 연습을 해. nên 연습밖에 딴 게 어디 있냐고요. 연습을 자꾸 하면 그 나 자리에서 듣는 자체가 돼요. 그러면 내용이 이해를 하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머리로 이러면 되겠지가 아니고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그때 들린다 이렇게 하면 들린다. 그거보다는 내가 말한다는 게 더 나아요. 들을 때. 내가 말한다가 더 나아요. 내가 듣는다. 내가 말한다. 정말로 잘 안 되면. 새소리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내가 듣는다 하고 새소리가 삐약삐약이 아니라 뭐야 지지배배 하고 들려. 그럼 내가 듣는다 이러면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잖아요.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니까. 그러고 나면 또 새소리가 사라지거든요. 새소리가 또 사라지죠. 제가 그 산을 가면 한 2시간 이렇게 걷고 오는데 산에 딱 가보면 정말로 2시간 동안 그 소리가 산에 있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더만. 벌레 소리가 나든지 새 소리가 나든지 이 사람 소리 말고 이 바람 소리, 이제 나무 소리 말고 순전히 그 새 소리, 곤충 소리만 한 번도 안 끊어져 2시간 동안.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듣는다고 그 소리를 계속 듣잖아요. 그럼 어때? 계속 바탕을 놔두고 오는 거죠. 근데 내가 듣는다 예를 들어가지고 소리만 집중하면은 내가 듣는다 할 때는 소리만 집중이 되는데. 예. 그냥 뭐 보는 것도 있고 구름도 막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이러면 소리는 들린다 이 소리가 난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럴 때는 소리에 집중을 하든지 보는 것에 집중을 한 군데만. 한 군데만 집중을 해서 계속 그러고 하십시오. 그것이 잘 되죠. 여러 가지 하니까 여러 가지가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내가 들린다 보인다 이렇게 해야 여러 가지가 되지. 그러니까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들린다 나에게 들린다. 예. 아니 저 소리가 일어났다 꺼지는구나. 예. 앞에 보이는 게 일어났다 꺼지는구나. 사람이 가는 것도 나타났다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이래 보면 이제 전체가 들어오는데 내가 듣는다 그러면 한 군데 봐야 돼요. 듣는 데만.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가 듣는다 하고 쭉 그 풀벌레 소리하고 새 소리를 계속 들으면 그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바탕이지요. 그 듣는 성품을 놓치지 않고 계속 들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말하면 익어야 되겠죠. 익어야 되겠죠. 익으면 무엇으로 보나? 모든 모습을 허공 속에 있는 작용으로, 묘용으로 그냥 한눈으로 보는 거죠. 나중에는 소리와 보는 것과 이런 것을 한눈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려면 익어야 되겠죠.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그대로 쭉 가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침에 예불 할 때도 내 소리를 내가 말하면서 그 예불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거든요. 그럼 그 시간이 바로 내가 선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처음에는 알아듣기 곤란하지만 나중에 차차차차 알게 돼요. 왜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말한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거든요. 예? 나중에 한참 열낼 때는 톡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는 그거라, 우리 선빵이라 훨씬 덜 잊어버리는 거죠. 다른 데보다. 그래서 이제 경계에 다질려서 인연에 따라 성을 낼 때도 내가 성을 낸다. 성이라는 것은, 화라는 것은 왔다 갔다 변하는 거지만 성을 낼 때도 내고 성을 안 낼 때도 내라. 사라질 때도 내라. 이류거사님 이해되십니까? 네. 예. 그렇잖아요. 성을 낼 때도 내가 성을 내는 거. 성이 사라져도 그냥 내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걸 알아. 이것이 성품 그대로 쓰는 거예요. 무엇을 보더라도 내가 본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들을 때는 내가 듣는다. 바탕자리가 듣는다. 내가 듣는다. 자, 그 위로 조금 올라가서 그러나 도인들은 본래의 성품 그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바탕을 놓치지 않고 나의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나의 바탕을 체와 용을 동시에 쓰는 거죠. 체와 용을. 그죠? 굴리는 거죠. 이건 알기가 좀 어렵지. 이 점이 죽고 사는 걸 판가름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죽는다. 산다. 영원히 사는 거. 죽고 사는 것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이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몸을 가지고. 근데 이 몸은 자꾸 변하거든. 변하니까 아까도 말했죠. 성을 낼 때도 내가 성을 내고 성이 없을 때도 내가 그대로 있거든. 나는 성을 내지 않고 있거든, 지금. 몸뚱이가 있어도 내가 몸뚱이를 가지고 있고, 살고 있고, 몸뚱이가 사라져도 나는 그대로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몸뚱이도 모습이니까, 변하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이런 공부할 필요 없어요.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잠깐이라는 거야. 갈 때는 100년 1000년을 살아도 결국 흙구덩이나 불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이 몸은 가짜라. 이 몸은 모습이요. 그러니까 나기 전이 있었고 날 때가 있고 아기 때가 있고 청년이 있고 장년이 있고 노년이 있고 그러고 이제 몸 버리는 거죠. 변하는 거잖아요. 변하는 거. 근데 변하는 이 몸뚱이가 나의 작용은 될지언정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 진짜가 있거든. 이 진짜 마음을 쓰는 거예요. 이 진짜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려워요. 자, 내 마음을 그대로 쭉 가죠.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여러분들은 내가 들어. 그렇죠? 내가 듣고 여러분들은
내가 말하고 여러분들이 들어. 처음에는 알아듣기 곤란하지만 나중에 차차차차 알게 돼요. 경계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성을 낼 때도. 자, 성을 내는다는 것은 경계에 따라, 인연에 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어요. 내가 없다고. 그 몸뚱이 내가 없다고요. 상이 없다고. 내가 없어. 그냥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파도가 일어나듯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 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점이거든요. 그럼 내가 하는 모든 생각, 모든 감정,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파도와 같다.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이다. 진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더라도 내가 본다. 내가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에어컨을 본다. 이랬어 지금. 자, 안 보면서 봐. 안 보면서 본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가 있어. 이 말입니다. 내가 있어. 이 말은 빛깔, 그 바탕자리라는 게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텅 빈 자리지만 이거는 주체다 객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있다라는 말은. 그지요? 주체라는 말은 보는 내가 있고 대상이 있다는 것이 주체가 되는 것인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바로 이 모습을 나타내는 바탕이에요. 바탕이기 때문에 주체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있어. 그런데 내 눈에 지금 에어컨이 비쳐. 그럼 저거 에어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에어컨이구나. 내가 탁 보는 동시에 에어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떻게 생각해요? 몸뚱이 내가 에어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이구나 하는데 뭐가 없다? 에어컨이라고 하는 주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주체가 없다고. 그냥 에어컨이구나 하는 파도처럼 일어나는 작용이라. 일거사님 이해되십니까? 안 보면서 본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안 보면서 본다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일체의 모든 모습이 내 몸뚱이, 보는 눈, 보이는 에어컨, 이 에어컨, 저거 에어컨이구나 하는 생각, 이것이 무엇의 작용이다? 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의 물의 파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무 아니 비설신이, 무 색성향 미촉법, 무 안개 내지 무의식계, 의식계 내지 무의식계, 무 고진멸도, 무 뭐지 또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체의 것이 전부 다 뭐다? 작용이다. 실체가 없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하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가 보고 견문각제하는 것은 전부 작용이다. 바탕의 작용이다. 그래서 내가 있어. 저 에어컨이 눈에 비쳐. 그거를 봐. 내가 저걸 본다. 지금 일심행 소리를 듣는다. 일심행 소리를 듣는 내하고 일심행 소리를 듣는 내하고 말하는 일심행하고 뭐야? 그 바탕자리에서 일어나는 다 작용이거든.
듣는다, 말한다 하는 것은 누가 말해요? 내가 말하고 내가 들어요. 일심의 목소리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거든.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말한다 이래 됐거든 지금. 그러니까 또 글을 쓸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글을 쓴다. 글을 쓰는 것은 이따가 없어지지요? 그렇죠. 글을 쓰다가 글을 안 쓰고 가서 음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글을 쓴다는 없어져 버려. 그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거든. 근데 내가 글을 쓸 때도 내가 글을 쓰고, 내가 요리를 할 때도 내가 요리를 해.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도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공통되는 것은 나예요. 몸뚱이는 뭐지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라고. 글을 쓰는 것처럼 몸뚱이가 변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몸뚱이는 내가 아니라. 그래서 꿈꿀 때도 이것이 낮에 잘 되면 내가 걸어가고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쭉 이게 되면 꿈꿀 때도 똑같은 작용이 일어나. 혹시 여기서 꿈꿀 때 이거 확연하게 꿈이구나. 이거 생시하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 한번 보신 분 있으세요? 무용보살님 봤습니다. 생시하고 똑같죠?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생시하고 똑같은데 꿈이라. 그렇지? 뭐 이거 꿈이다 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하고 똑같이 인식이 돼요. 정말로 똑같이 인식이 돼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꿈이요 이게. 생시하고 똑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게. 그래서 꿈이구나. 이거 꿈이구나. 알아. 태양도 지구도 산화대지도 우리 몸도 모습이 있으니 변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변하는 것이에요. 변하는 것이에요. 지금 해각보살님이 끄떡끄떡했어. 끄떡끄떡 하는 게 뭐야? 변하는 것이에요. 끄떡끄떡 하다가 가만히 있어. 그럼 해각보살님 끄떡끄떡 하는 게 어째? 사라졌지? 변하는 것이에요. 끄떡끄떡 하지 않다가 끄떡끄떡 했어. 끄떡끄떡 하다가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끄떡끄떡 하는 거는 변하는 것이죠. 변하는 것이에요. 변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변하는 것을. 변하는 것은 그래서 확실히 알아서 변하는 것은 가짜고 헛것이고 상대성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변하는 거 확실히 알아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화가 났다가 좋아했다가 밉다 했다가 좋다 했다가 뭐 자기가 고상하게 생각을 하든 아주 도둑질 하려고 생각을 하든 싸움을 하려고 생각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것을 끌고 다니는 것은 절대성이고 평등이고, 이거 백봉 선생님이 끌고 다닌다라고 이렇게 이거 단어를 쓴 것은 하도 몸뚱이에 들어 앉아 있으니까 나라고 하니까 이 몸뚱이는 가짜고 헛것이고 상대성이요. 그래서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것이 바로 이것이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언어를 보면 또 개념에 들어가니까 상상을 하니까 끌고 다닌다는 말은 바로 바탕짜리다 이 말이거든요. 그 외에 모든 놔두는 것은 작용이다. 근데 이제 몸뚱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끌고 다닌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끌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것은 절대성이고 평등상이요. 이것은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고 죽을래야 죽을 것이 없어요. 그러하니 죽음이 죽음이 아니고 나는 것이 아니요.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흉악한 거짓말이라고 하지. 참 이 점이, 자, 이 이치를 모르고 우리 처음에 오면 또는 일반 사람들한테 몸뚱이 네가 아니야. 니는 죽는 게 죽는 것이 아니고 나는 것은 나는 것 아니야. 이러면 어제 기싸대기 하나 맞지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요. 함부로. 왜냐하면 니 진짜 니 돌았나? 그렇게 얘기하겠지. 니 어디 사이비 가서 뭐 어디 빠졌나? 뭐 이 소리 할 겁니다. 그래서 흉악한 거짓말이라고 하지. 죽는 것은 무엇이 죽어요? 몸이 죽어요. 죽는 것이 무슨 이치라고요? 변하는 도리예요. 죽는다. 이거는 변한다는 거예요. 난다. 이거 변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 멸,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무엇이 죽어? 몸이 죽는 것이지. 법신은 죽을래야 죽을 물건이 없어요. 내가 밉다 라는 생각이 났어. 그럼 밉다라는 것은 일어났다 사라지죠. 그렇지만 그 밉다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그 바탕자리는 그 나는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놔둔 자리는 죽을래야 죽을 물건이 없어. 그러니까 나하고 죽는 것이 죽음이 아니고 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헛것이니까 죽는 것이 아니고 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몸은 성품이 없어. 무리의 거품처럼 가짜예요.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100년을 더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매일 죽고 있어요. 예? 우리가 매일 죽고 있다고요? 죽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류거사님? 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죽고 있다. 이 말은 변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예? 우리가 매일 변하고 있다고요? 태어날 때는 조그만 애기였지만 전부 변했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변했어. 뼈도 신진대사가 되어서 다 변했어. 애기 때는 요만한데 막 1m 80 2m 이렇게까지 다 컸어요. 1초 동안에 약 30만 개의 세포가 죽고 생겨나 일어났다 꺼졌다 생멸 변해. 여러분도 수천만 번이 아니라 수억 천만 번 죽었어요. 났다 죽었다 이렇게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죽고 또 생기고 있어. 그러니 몸은 가짜거든요. 몸은 가짜다. 그러나 몸을 끌고 다니는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자리는 죽을래야 죽을 물건이 없어. 그만 소소영영한 자리. 소소는 밝고 환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밝고 환하고 신령스러운 자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는 것은 소소영영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 거예요.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것이 인식되기가 참 어렵지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 그것을 이름으로 대명사로 나라고 또는 빗소냄이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의 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빗소냄. 성품이 없는 이 입을 놀려서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의 법신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야. 왜? 몸은 헛것이고 자꾸 변하는 것이거든. 그러니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이고 우리의 소소영영한 자리는 죽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헛것이나 본래의 말쑥한 자리는 날래야 날 것이 없어. 몸뚱이는 죽어. 그림자나 한 가지라. 이런 이치를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알아버리면 이 자리에 앉아서 부처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선도 하고 공부도 해요. 나중에 마지막 깨달을 때는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어쨌든지 관념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관념이라는 것이 아까 낮에도 이 교수님 말 관념 불교 공부는 바로 관념을 말하자면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관념 무용보살님 관념을 뭐라고 했죠? 제가 관념을 뭐라고 했어요? 뭐 고정관념, 뭐 관념. 관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을 관념이라고 할까요? 예? 조금 지어진 생각. 예. 관념을 이렇게 조건 지어진 생각. 이렇게 하면 아주 명료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아, 너 이런 관념을 가졌구나. 너 저런 관념을 가졌구나. 아, 나는 이런 관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네? 이 말은 뭐야? 나는 이런 조건 지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네? 이 말입니다. 관념이라는 것은 조건 지어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이나 다른 사람하고도 얘기를 할 때 나의 조건 지어진 생각, 너의 조건 지어진 생각, 관념이니까 그렇게 딱 내가 관념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으면 아,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의 조건 지어진 이런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저 사람의 조건 지어진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나는 나의 조건 지어진 생각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저쪽에서는 자기 조건 지어진 생각을 갖다가 모를 거 아닙니까? 우리는 좀 몰랐다가도 어떤 데는 급하면 되게 내가 급하면 맞다 내가 조건 지어진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럼 효유고사님 오해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지 조건 지어진 걸 몰라. 그럼 나는 내가 조건 지어진 거를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얘기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사회생활에서. 내만 그렇게 이해하는. 네? 조건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는구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네. 상대는 모를 수도 있고 자기 생각만 해.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조건 지어진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조건을 될 수 있으면 내려놓을 때 저기서도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죠. 그 받아들일 수가 있죠. 나의 조건을 조금이라도 내가 조건 지어진 생각에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조건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죽어도 깨도 못 내려놓겠죠. 그런 것들이 아마 일상생활에서 그냥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왜 이거를 했냐면 새말기 실제 수행에서 내가 한다. 네. 앉아도 네. 서도 네. 누워도 네. 일해도 네. 내가 해. 그렇죠. 이리고사님. 내가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데 그 내 외는 다 바뀌어버리네. 그 내 외는 다 바뀌어버린다. 다 변해버린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어갈 때도 내 외는 다 바뀌는 거예요. 전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정건하죠.